몇 해 전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덕에 마을은 항상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고요한 마을이었으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구천 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의 호수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호수에 관해 이야기가 무성했다.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해가 지난 어떤 여름날, 나는 친구 2명 철수와 영희과 함께 그 호수 근처로 캠핑을 갔다. 각자 도시에서의 피로를 씻어낼 겸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려던 계획이었다. 우리는 호숫가에 마련된 작은 공터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즐기기로 했다. 낮 동안 우리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밀린 이야기들을 나눴다. 해가 점점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고 호수 위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종종 안개가 자욱해지면 호수 깊숙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주변에 나무 가지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때 철수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모두 숨을 죽여 귀를 기울였을 때 정말 호수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처럼 가녀린 소리가 점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마치 누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그만 소리에 이끌려 호수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갔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고 그때 갑자기 철수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우리는 놀라서 철수를 일으켜 세우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듯한 낡은 가면이었다. 가면에는 뒤틀린 웃음이 새겨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희가 급히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건 이상해.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발길을 돌려 캠핑 장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곡소리는 점점 더 우리를 뒤쫓는 듯한 느낌이었다. 겨우 도착하여 텐트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불을 켜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다.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는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텐트 주위를 도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의 등 뒤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발소리는 잠시 멈추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정적이 이어졌다.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텐트 한쪽에서 포르르 날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 없는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등장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비백산하며 텐트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침이 되어서야 우린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토로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다. 그 호수에는 옛날 귀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며 최근 부쩍 제사를 지내지 못해온 떠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호수 근처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는 도시로 떠나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날의 흐느끼는 소리와 가면의 웃음이 떠오르곤 했다. 마치 내 기억 속에 아직도 호숫가의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2020년 어느 늦은 겨울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고 있던 영우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날씨는 매섭게 추웠고 영우는 두꺼운 외투에 몸을 감싼 채 골목길을 걸었다. 겨울밤의 고요함을 깬 것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흐릿한 소리였다. 마치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고 칼날이 바위에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영우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한 영우는 피로에 지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가며 방 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영우는 꿈속에서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빛 한 줄기 없는 공간에서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존재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침대에서 깨어난 영우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추웠다. 창문을 확인해보니 단단히 닫혀 있었고 난방도 잘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기분으로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끝을 떨리게 했다. 영우는 얼굴에 물을 뿌리고 정신을 차리려 했으나 그때 다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벽 저편에서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 영우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는 주방 쪽에서 나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주방에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듯하였다. 그는 착각이라 치부하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영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불안한 기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바쁜 일과가 그를 덜 그곳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러나 그 밤이 다가오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격하게 마치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영우는 참다 못해 주변 이웃에게 이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몇몇은 그에게 웃으며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 아니냐고 농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우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그는 큰 마음 먹고 집안의 모든 공간을 수색했다.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으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집의 특정 벽면 한 구석이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영우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순간 벽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다. 얼어붙은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혹시라도 벽 너머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영우는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도구를 가져와 벽의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리고 그곳에 붙어있던 벽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다. 충격적인 장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되어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든 작은 상자 하나와 낡아진 종이 둘이 있었다. 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고색창연한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가족은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한 사람은 미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이 벽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 것 같았다. 끝내 이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그 가족의 마지막 목소리였음을 느낀 영우는 그날 밤 편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한창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며 그곳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했다. 집주인은 이곳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 했기에 나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의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집은 외관상으로는 낡았지만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인 것은 집 뒤편에 위치한 널찍한 정원과 그 끝에 세워져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마치 원래 집과는 다른 시대에 지어진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내부를 조사해보니 무언가 비밀스러운 흔적들이 있었다. 낡은 사진들,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동네 슈퍼에 들러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샀다. 슈퍼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로 직전에 이 집에 살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1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했다. 어떤 이는 밤중에 그들이 급하게 짐을 싸들고 떠나는 것을 봤다는 소문도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집안을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 나는 처음엔 그저 오래된 집이라 생길 수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것은 오두막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오두막은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서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오두막 문을 열었다. 오두막 내부에는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러그가 깔려 있었다. 호기심에 러그를 걷어내자 아래에는 숨겨진 출입구가 나타났다. 망설임 끝에 나는 그것을 열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출입구는 지하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곰팡내와 오래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다. 그것은 이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이었고 한 구석에는 아무렇게나 찢어진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속에는 점점 불안해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낯선 존재가 매일 밤 그들의 집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누군가는 이 같은 상황에 복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글귀로 일기장이 끝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이 꺼지면서 나는 암흑 속에 갇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휘감았다. 누군가가 가까워지는 느낌에 나는 당장이라도 그곳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간신히 문을 열고 지하실을 빠져나온 나는 오두막을 뒤로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집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았지만 시골 생활에 대한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가끔씩은 어두운 밤이면 누군가가 내 곁을 서성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 집과 그 오두막에서 느꼈던 섬뜩한 감각은 여전히 나의 기억 저편에 생생히 남아있다.